환율이 이제 1,500원에 다시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지금 환율의 문제는 환율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지금은 무언가 시장이 우리나라한테 너네 환율 망가지기 싫어? 그럼 금리 인상을 해.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상 못해? 그러면 적어도 너네는 금리 인하는 못해. 즉 부동산 버블 붕괴의 가속화를 조금 촉진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저는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는 달러가 강세이거나 원화가 약세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사실은 이것도 확인을 안 하고 환율에 대해서 논하기도 합니다. 다 수박 겉핥기가 될 수밖에 없고요. 여러분은 지금 달러의 강세 때문인 것 같습니까? 원화의 약세 때문인 것 같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당연히 원화의 약세라고만 생각하시는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달러 자체가 다른 나라의 주요 통화에 비해 강세냐 약세냐를 한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 되는데 달러 인덱스는 25년 들어서 현저한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올해 들어서는 원화 약세가 맞다. 하지만은 최근 연도 여기까지로 본다면은 사실은 달러 인덱스와 어느 정도 연동해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달러 인덱스 장기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사실은 2010년 이후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렇게 강세 기조, 달러 강세 기조였다는 걸 요거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달러와 이렇게 디커플링 돼서 원화 약세로만 간 거는 엄밀하게는 몇 개월 안 됐다 지금.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격적인 원화 약세 기간은 여기 한 8월부터 몇 개월 안 됐다고 사실은 보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한 요쯤에서 머물러 있는데 이렇게 한 건데 사실은 이러한 몇 개월간의 이격은 환투기 놀이로 선물 차트 제가 예전에 많이 보여드렸지만 이런 식으로 오히려 하락 전환할 때에 원투를 넘는 듯 하다가 다시 하락 전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1,500원을 한번 돌파를 시도할 걸로 보는데 돌파하더라도 나중에 여기를 다시 깰 때는 개인적으로 달러 약세, 원화 강세에 베팅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원 달러도 선물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원달러 환율을 이제 긴 차트로 보시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원화 홀로 약세가 되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급등한 후에 몇 번 이렇게 오르는 액션을 취하다가 다시금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이거는 심지어 IMF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간이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 보시면 되고요. 제가 25년까지 여기까지의 상승은 달러 강세를 동반한 이거는 원화 자체만 망가졌다고 보시긴 힘들고 물론 그럼에도 달러 인덱스보다는 약간 레벨이 높습니다. 하지만은 이때처럼 막 큰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후에 진짜 공격이 시작돼서 1,500원을 넘고 1,600원을 갈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워낙 홀로 약세가 됐을 때는 이게 시간차 공격이기 때문에 영원히 유지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IMF 때도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나 짐바브웨처럼 부동산 문제가 있긴 하죠. 그죠? 어쨌든 그럼 그 원인은 무엇일까? 지금 단기로 몇 개월간 내년 초 정도까지 선물놀이로 올리는 것 같다가 다시 제자리로 올 것인가? 아니면 지금 금리 차이가 미국이랑 심하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환율 상승 압박을 받을까? 가장 최악은 부동산 버블 때문에 나라 자체가 위험해져서 위험 나라라고 외국인이 탈출하는 러시가 일어날까? 이게 최악의 상황이긴 할 텐데요. 그러면 원인에 따른 해결 방안은 뭔가? 금리를 인상하면 될까? 금리 인상 우리 공격적으로 할 수 있나?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한다? 그럼 부동산은 어떻게 돼요? 퍼주는 정책 때문이다? 저는 이건 약간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 김문수가 됐더라도 똑같은 현상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부 영향은 있겠지만 그보다는 부동산이나 이 금리의 문제가 훨씬 더 심각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믿던 올해로 본다면 주식이 상승하면 늘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이 공식이 깨졌다. 제가 과거부터 누누이 이런 공식이 깨질 수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챗 GPT에 정리해달라고 했더니 정리를 정말 잘해주네요. 말씀드린 대로 환투기인 단기 이슈인가 아니면 구조적인 변화로 우리가 점진적으로 환율이 망가질 것인가.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까지 되기에는 달러는 괜찮냐라고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둘 다 동시에 달러 강세인가 원화 약세인가는 둘 다 동시에 발생을 한 게 맞지만은 원화 자체의 취약성은 개인적으로 8월부터다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왜 미국은 25년까지 달러 강세를 택했는가? 당연한 게 인플레이션입니다. 이건 인플레이션. 관세는 올려야겠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가 오르는데 달러 강세를 해버리면 수입품의 물가가 싸지니까.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게 그렇게 되면은 미국이 수출 경쟁력에서 뒤지게 되죠. 그죠? 달러 강세는 환율보다는 물가, 금융 패권의 안정을 우선시해. 이거 개인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원화 약세는 금리차. 그리고 이거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공격받기 숨통하다. 과거 환율이 급등했을 때 다 환투기적으로 공격받고 1년 지나고 보통 끝나는 패턴이었다. 부동산 버블이 가장 문제다. 우리나라의 사이클을 보면 이게 늘 반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죠? 요 단계에 뒤늦게 이제 긴축을 하고 부동산을 잡는 어쩌니 하고 하지만은 제가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강하게 부동산을 그 당시에 잡지 않으면은 우리나라가 곤란하게 된다고 한 이것이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은 제가 볼 때 부동산 버블 붕괴는 피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다만 저기는 환투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나중에 여기를 돌파해서 1,500원 살짝 넘고 꺾이다 1,600원을 가든 어떻든 간에
여기 전고점, 여기를 다시 깨지게 될 경우에는 원화의 약세. 보시면은 환율도 의외로 약세 구간을 길게 가져간 때가 꽤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부동산의 붕괴다. 그리고 부동산 붕괴는 또 서울의 미분양과 금융위기를 가져오게 된다. 다만 제가 그동안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달러를 택하지 않은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화폐보다는 실물, 달러보다는 금. 그러니까는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 저에게 위안화를 바꿔야 된다, 달러를 바꿔야 된다. 그럼 저는 그들에게 묻고 싶어요. 달러는 안전하냐? 위안화는 안전하냐? 이렇게 많이 달러와 위안화를 찍어서 부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전히 금이 많이 올라서 이득 실현을 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금이 있고 백금이 있고, 그죠? 그리고 앞으로도 올라버린 자산 말고 나스닥이나 비트코인이나 우리나라 아파트처럼 올라버린 자산 말고요, 오르지 않은 실물, 저평가 실물. 사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 농산물을 투자할 수단이 있다면은 올인하고 싶다. 제가 부동산 중에서도 원래는 전략 매도를 22년까지 하기로 했다가 농지를 일부 남기자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농산물의 급등을, 저는 향후 10년간 글로벌 농산물, 그냥 식량난을 걱정하는 거예요. 당연히 아파트보다는 농지가 낫다. 어떤 일이 발생하면 식량난이 발생해서 농산물 가격이 2배, 3배, 5배 급등하게 된다면, 저희는 오르지 않은 덜 오른 실물 위주로 계속, 그것이 오피스텔이든 빌라든 지역별로 좀 저평가된 데가 있다면은, 그리고 그 지역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면은 그런 투자는 나쁘다고 볼 수 없거든요. 집값 대비 1년의 월세가 7% 가까이 되는데 그거를 나쁘다고 할 수 없어요. 빌라라고 하더라도. 다만 이 투기성이 돼버린 아파트라든가 비트코인이라든가 나스닥, 특히 테슬라나 엔비디아, 그런 애들은 절대로 손이 돼서는 안 된다. 결국 이 모든 것이 굴러가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결국에는 긴축과 침체로 가는 게 이제 패턴입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조건 올릴 것 같지만 결국 인플레이션은 지갑을 닫게 만들고 지독한 침체로 가는 그 길목에서 발생하는 겁니다.